안녕하세요. 부부상담 강의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뵙고 싶은데 배울 수 없어서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행동주의 상담 세 번째 이론이 되겠죠. 행동주의 요 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접근하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벚꽃의 계절인데 여러분들은 벚꽃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절에 하수당하고 질병 때문에 온 나라 온 세계가 지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질병이 속히 끝나기만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시간들을 소망하면서 부부 상담 모델 세 번째 행동주의 모델, 비헤이비얼 모델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스키너, 손다이크의 조작적 조건 형성, 반두라의 사회 관찰, 학습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행동주의는 우리가 아는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 내적인 상태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마음의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행동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심리학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유전과 환경이라는 두 요소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보는 입장이죠. 파블로프는 특별히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고, 스키너와 손다이크는 조작적인 조건 형성, 도구적인 조건 형성, 시행착오 학습을 연구한 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행동의 관찰,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최선의 방법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허구고 상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 스티뮬러스 리스폰스라는 자극과 반응 심리학이라고도 하죠. 이런 심리학이 이제 나중에 그것만 가지고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받으면서 이제 오가니즘이라고 하는 유기체를 그 가운데 집어넣고 유기체의 변화에 따라서 행동의 어떤 새로운 발전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나중에는 인지라는 차원을 다시 도입해서 인지행동치료라고 그렇게 발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학자들, 특별히 표현을 해보죠. 파블로프와 스키너, 손다이크, 반두라 이런 학자들이 주로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들인데 이 행동주의가 고전적인 입장에서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지라는 차원도 도입을 하고 또 태도라는 관점도 초점을 두면서 이제 인지행동 부부 모델로 발전이 되는 거죠. 이 부부 상담 모델, 부부 치료 모델은 주로 독특하게 부부만 위한 그런 이론도 간혹 있지만은 가뜩만의 부부 치료라든지 뭐 이런 특별히 이마고 치료 같은 것들이 부부 중심의 그런 이론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다른 기본 심리학, 성격 심리학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지라는 것을 말할 때 인지는 주로 우리가 사고하고 관계가 되고 어떤 그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어떤 왜곡된 사고의 틀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두는 거죠. 생각, 사고의 관점을 주로 인지라는 차원에서 우리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와 신념은 인지의 변화가 기록 만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남편과 아내의 어떤 기대치와 신념이
바꾸기 위해서는 인지, 사고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을 행동주의와 연결해서 모델을 새롭게 변화 발전시킨 것이라고 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과 아내의 기대와 신념, 곧 인지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한 번, 두 번의 어떤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면 그것이 인지의 왜곡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하고 약속을 한번 어겼습니다. 가까운 친구인데 또 약속을 한번 어겼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두 번 어겼습니다. 세 번 어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딱 인지에 왜곡된 정서로, 왜곡된 신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이런 인지 오류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거죠. 부부 관계에도 인지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처음에 사랑하는 관계로 만났지만 저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에게 상처를 줬다, 약속을 어겼다, 또 선물을 사온다고 해놓고 사오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 이렇게 인지의 왜곡의 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는 특별히 강조점이 긍정적인 강화, 의사소통 훈련, 이 인지 치료를 통해서 이 부정적인 인지 왜곡 사고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보는 것이죠. 강화라는 것은 행동주의에 있어서 행동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작은 선물들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긍정적인 사인을 보낼 때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 상담에 있어서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 제공도 될 수가 있고, 관계 친밀성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인지의 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하느냐, 비난, 원망형으로 하느냐, 또 의존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질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티어 같은 사람은 의사소통만 가지고 이론을 성립할 만큼 의사소통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는 태도만 바꾸어도 의사소통의 방법만 바꾸어도 부부관계가 상당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지치료는 설명한 대로 왜곡된 인지의 틀, 잘못된 신념, 관계의 어떤 부정적인 틀이 계속해서 관계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 인지 구조를, 틀을 바꿔주면 관계가 금방 바꿔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은 여러 가지 문제 행동과 또 여러 가지 관계의 파괴적인 상태로 이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부 상담 모델이 있습니다. 부부 치료 모델이 다양한 것이 있는데 행동주의 모델에서는 특별히 부부가 생활의 어떤 평가서를 만들어 본다든지 결혼 적응 척도들을 이제 검사해 본다든지 의사소통 방식을 체크해 본다든지 애정의 척도 같은 것을 체크하면서 행동주의 모델을 접근할 때는 지금 현 상태의 부부 관계의 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하면서 부부 상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행동주의 모델은 자극과 반응이라는 또 환경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행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행동을 강화시키고 행동을 소거시키고 행동을 다시금 변화시켜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버 캠퍼스 학습 자료란에
부부 상담 참고 자료를 한 20페이지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뽑아서 보시든지 참고적으로 잘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관계,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결혼한 가정을 이룬 부부라면 부부 문제는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이면서 또 행복이면서 또 불행을 만들면서 또 삶을 영위해 나가는 아주 큰 과제가 부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래 가운데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들었는데 이 노래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부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그 상처, 아픔, 이해하지 못함에 대한 바람의 어떤 그런 노래가 있고요. 또 예전의 노래 가운데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물론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는 상당히 애절하고 슬픔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만은 부부 관계 속에 담긴 애정의 문제, 갈등의 문제, 사랑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하시고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모델에 있어서 주요 개념들과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 강화라고 했습니다. 강화라는 것은 좋은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극을 주는 것이죠. 강화는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데 벌보다도 더 효과적이다. 그렇죠. 벌은 채찍을 가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강화는 더 효율적인 행동을 더 강화시키고 많이 만들기 위해서 강화를 주는 것이죠. 칭찬이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소가 강화가 되죠. 큰 강화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대단한 강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해 주는 것, 또 안아주는 것,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주 안아준다. 남편이 아내를 안아주고 아내가 남편을 안아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강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접촉, 스킨십 뭐 이런 것들도 강화 행동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부의 보상 행동과 벌 받는 행동을 변화시키면 관계가 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보상 행동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선물을 사준다, 꽃을 사준다, 또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을 만들 수 있도록 보상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벌 받는 행동은 단소리를 많이 한다, 꾸중을 한다, 또 용돈을 적게 준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행동주의 모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 행동의 강화, 행동의 소멸 뭐 이런 데 초점을 두죠. 이처럼 보상행동, 벌받는 행동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 기술은 학습이 된다. 예. 관계 기술이라는 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행동주의에서는 새로운 행동을 만드는 것을 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쉐이핑, 조성, 없던 행동을 새로 만드는 거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없던 행동을 새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하지 않던 행동, 뽀뽀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변화, 감동을 받고 뽀뽀를 한다. 또 말도 퉁명스럽게 하던 남편이 여보 사랑해, 당신이 최고예요.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행동이죠. 조성입니다. 이 관계 기술을 자꾸 배우고 학습하면 얼마든지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반복 학습을 포함한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치료는 새로운 행동을 반복 학습하면 아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동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바꾼다, 발전시킨다, 또 새로운 행동을 조정한다. 또 나쁜 행동은 소거시킨다, 소멸시킨다. 이런 것이 행동주의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는 배우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강화 요인이다. 정서, 이모션이라는 것은 에너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정서가 굉장한 에너지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정 속에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 우울한 정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없이 무기력하게 하고 에너지를 빼앗기게 만들죠. 잠을 자게 하고, 그러나 긍정적인 기쁨, 즐거움, 이런 에너지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칭찬하게 하고 좋은 언어를 쓰게 만드는 그런 좋은 정서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좋은 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두 사람은 창조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에너지를 긍정적인 데 활용하면서 좋은 만남도 가지고, 두 사람이 오늘 하루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면 오늘 저녁 때 만나서 우리 영화를 봅시다, 식사를 나눕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정서로 두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대화를 끊고 각방을 따로 쓰고 만남을 회피하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는 부부관계에 엄청난 강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그라는 개념이 있는데, 강화의 제거를 통하여 행동이 감소하거나 제거될 수도 있다. 나쁜 행동,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또 가정을 아주 차갑게 만드는 그런 비난하는 그런 말들, 또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 항상 늦게 들어온다, 이것도 나쁜 행동이죠. 그런 걸 소거시키려면 여러 가지 행동주의에서는 칭찬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나쁜 행동을 없애는 것을 소거라고 얘기합니다. 비난하는 말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긍정의 언어를 쓰는 그런 언어 훈련을 한다든지, 남편이 일찍 들어오게 하려면은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 놓았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축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자극을 시켜서 한번 이렇게 일찍 들어오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그래서 늦게 들어오는 행동을 제거하고 소거하고 일찍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행동을 조성하고 만드는 것, 이것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모델에 있어서 호혜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호혜성이라는 말은 이제 보상 행동을 동등하게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혜성, 상호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는 항상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인터퍼스널한 상호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호 보상 행동을 하는 것을 호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호 보상하면서 부부 행동을 유지한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선물한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 수고한다. 한 사람이 계속 선물 사주고 한 사람을 받기만 한다. 이건 호혜성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결국 지치게 되고 관계가 악화되고 일방적으로 하던 사람도 관계를 끊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호혜성의 문제, 상호 보상하고 상호 격려하고 상호 강화하고 상호 소구할 건 소구하고, 이런 호혜성의 문제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강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강압이라는 말 자체에 담겨 있는 것처럼 아주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어떤 힘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는 거죠.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강압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강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꼼짝 못하게 강압하는 것은 용돈을 끊어버린다. 계속 게임을 하면 어떤 강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컴퓨터를 차단하겠다. 핸드폰을 빼앗아 버리겠다. 뭐 이런 것이 강압 행동일 수 있겠죠. 상대방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강압 행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계속해서 늦게 들어온다. 당신의 카드를 내가 갖고 있겠다. 카드를 내가 다 갖고 있겠다. 어떤 아내가 만약에 남편에게 용돈을 준다면 용돈을 내가 절반으로 삭감하겠다. 이런 것이 일종의 강압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해결된 갈등, 미해결된 갈등이 부부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혼 실패의 큰 원인이 된다. 미해결된 갈등은 이제 원가족 문제이기도 한데 내면 속에 배우자가 각각 어떤 큰 상처가 있고 불만족한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부관계, 부부생활 속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일어날 때 부부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니까 이런 미해결된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부부관계가 좋아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미해결된 갈등을 만약에 정신분석이나 대상관계 입장에서 해결하려면 어린 시절을 돌아가서 과거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데 좋은 어머니 역할을 통해서 미해결된 남아있는 그런 상처들을 보듬어주고 공감해주면서 치료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강화시켜 주는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으로 강화시켜 주는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 또 부정적인 행동을 나오지 못하도록 소극시켜 주는데 행동의 어떤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행동주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정적인 행동은 소멸시키고 제거를 시키고 긍정적인 행동, 미해결된 갈등일지라도 긍정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 가능한 행동, 행동주의는 관찰이 가능한 행동에 강조점을 둡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심리 과정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걸고 또 이런 반응을 보고 또 환경을 바꾸고 또 행동을 변화시키고 눈에 보이는 데 초점을 두는 관찰이 가능한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행동주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배우자가 변하기를 원하는 문제행동과 이상행동이 또 현재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렇습니다. 언어적으로, 심리적으로, 행동적 요인이 에서 관찰 가능한 것을 평가한다. 언어도 눈에 보이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폭력적인 언어, 또 사랑이 담긴 언어, 상당히 눈에 보이는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 너무 침울해 있다, 우울해 있다, 이것도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발랄하다, 눈에 보이는 심리적인 행동이죠. 행동, 급한 행동이다, 또 다정다감한 행동이다, 눈에 보입니다. 관찰 가능한 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행동주의 모델의 관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행동, 배우자의 비현실적인 기대가 부부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불평보다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대가 더 큰 문제가 된다. 인지행동이라는 것은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행동주의, 초기 행동주의에서 이제 변화되고 발전되어 와서 인지행동을 다시 추가적으로 도입한 것인데
비현실적인 기대, 인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안 돼. 당신은 변화가 안 될 거야.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기대, 그런 비현실적인 기대와 어떤 잘못된 신념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왜곡을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부부 문제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기대보다는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대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늘 나를 실망시켰다. 당신은 항상 선물을 사주지 않는다. 당신은 항상 내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잘못된 왜곡된 신념을 그런 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상담 치료를 통해서 배우자의 그런 행동을 크게 강화시켜 줘서 배우자에게 놀랄 만한 그런 행동을 한다. 놀랄 만한 선물을 준다. 놀랄 만한 어떤 도전을 준다. 그렇게 했을 때 인지 행동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주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접근 모델이다. 눈에 보이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실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표면적인 그런 이론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